코로나 상황이 무섭습니다. 닷새 연속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한 곳의 빈자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턱을 밟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도 속속 나오면서 몇 달 전 2차 확산 당시 이상의 의료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백신이지만 내년 1분기 내 접종은 어렵다는 총리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또 상황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는 것, 이거는 주말에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대가 나왔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건수가 보통 주말에 좀 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만 건 정도 줄었는데도 최다치를 기록해서 1,097명. 실제로 16일 날 1,078명이었는데 이것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좀 집단 발생이 하나 있어서 동부구치소에 185명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환자 수가 늘어나서 양성률이 2.98%나 됐습니다. 네. 또 이 12월 8일부터 2.5단계를 했는데 거의 지금 2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뭐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체된 상황에서 줄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은 거리두기는 2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예. 상황으로 보면은 그 감소되는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 일시적인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료 공백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몇 달 전 2차 확산쯤에 아직 의료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게 다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고 근데 봐야 되는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지금은 이 1,000명대 결국은 10월 12일 날 한 100명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10배 정도 두 달 사이에 10배가 늘어났는데 예. 결국은 누적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병상 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일반 병상까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현장에서 실감 확인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들에서 확진을 받은 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이 거의 뭐 지금 일시적인 의료 공백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병상의 1% 내외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제공을 해라. 뭐 이런 식의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1%라는 게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 1,000병상이라고 계산하면은 1%는 10개의 병상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병상이 10개가 아니라 중환자 병상을 10개를 비우라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네, 그럼 나올, 어느 중환자는 나올 자리에서-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어느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보셔도 중환자실이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라는 의미는 만약을 위해서 한 병상 정도 비워놓는 것이지 일단은 전부 대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10병상을 비우기 위해서 그 나머지 환자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원이 돼야 되는데 일반 병상으로 내리든지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즉 시간을 두고서 전원을 하든지 수술 건수를 줄이든지 하는 것이 해야 되고 실제로 종합병원에 지금 그 코로나19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격리된 병실들에서는 다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뭐 외과 중환자실이라든지 내과계 중환자실 같은 데 있어서 과연 코로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바로 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의 감염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을 두면서 주위 상급병원에 있는 병실을 가능한 한 비우면서 일반 중소 종합병원들의 전원을 해서 그쪽을 전담병원으로 만드는 게 옳은 방식이지 실제로 대학병원에 코로나19 환자를 더 많이 한꺼번에 집어넣겠다 하는 것은 좀 발상 자체가 지금으로선 맞지 않고 네. 일선 현장에서도 이것을 준비하는데 아마 며칠 안에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장 며칠 내에 병원에서 새로운 중환자용 병상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코로나19 환자용 중환자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거의 만실이 돼 바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공 영역에 있는 병원들은 실제로는 지금 병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군대에 있는 대전병원하고 또 대구병원 같은 경우도 전담병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병상 확보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일산병원도 그렇고요. 여러 병원들을 다 전담병원을 하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민간 영역의 병상은 상당히 숫자로는 많이 있지만 사실 비어있는 병상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긴급 수술이 아닌 것은 내년 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면 다 연기를 하면서 병상을 비우고 차례차례 중환자실도 비우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래갖고서 전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좀 최대한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자, 거리두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0명대 확산세 사실 그 직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게 한 번 3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 여론도 그렇고 또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3단계를 한번 하고 내려오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 전문가시니까 방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3단계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방역을 위주로 한다 할지라도 수준 예를 들어서 이 한 100명 정도 수준, 200명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3단계를 한다는 의미는 제일 큰 부분이 3단계는 지역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국 확산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을 3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 우리 정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 단계에 맞게 1.5단계, 2.5단계 이렇게 올리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거리 단계의 상향만 갖고서 방역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지키면서 거리두기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는 이 행동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동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환자 수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3단계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 시기가 됐을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3단계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일주일 전에 800명이 되기 전에 분명히 800명이 넘어가면서 1000명 이상 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됐었을 때에는 네. 3단계를 먼저 선제적으로 발령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3단계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오히려 더 수용성이 생겼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이 3단계 격상 시기는 이미 뭐 시기는 놓친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정부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2.5단계에서 좀 플러스 알파로 강화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1000명 수준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사실 역학조사, 의료 전부 부담이 가고 바닥이 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도 부담스럽고 병상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방역 당국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우리 국민들은 잘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사불란한 행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영국에서는 없던 거리두기 조치를 또 새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4단계 조치까지. 예, 이거 만들었다고 4단계 하는데. 조치를 하고 완전히 락다운으로 외출 금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또. 예, 우리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해외 소식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는데 모더나도 조금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CDC까지 승인이 나서 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의 다 마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 확보가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당장 내년 1분기까지는 접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더나나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만약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1분기에 접종이 어렵겠지만 예. 그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임상 3상의 중간 단계 즉 추가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아마 나온 것으로 보여서 예. 영국의 MHRA라고 그래서 우리의 식약처에 상당하는 부처에서 아마 28일이나 29일 정도에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아마 내년 초 그러니까 한
28, 29니까 그 1월 초 정도에 접종을 시작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도 그 순서에 맞춰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승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물량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CMO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들어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2월 초나 뭐 빠르면 1월 말이라도 접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얀센 백신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데 예. 400만 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임상 3상도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1,000만 명 플러스 이 400만 명 하면은 1,400만 명 정도가 이번 상반기 정도에 접종이 된다면은 우선 급한 의료진이라든지 고령자들의 그 비율로 보면은 한 1,000만 명, 1,500만 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는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큰 불은 끌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예. 이유가 또 문제겠죠. 과연 그러면은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확실하고 효과가 있고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모더나 파이저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예. 장점들이 많거든요. 값도 싸고 보관도 용이하고 접종도 우리가 계속 해오던 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생산도 더 많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시나리오라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 4,400만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실제 지금 이 백신들은 18세 또는 16세 이하에서는 권장되지 않고 임산부에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상 3상의 결과가 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걸 따진다면은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 간다면은 이 정도 명수도 다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산부 혹은 미성년자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이유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부작용, 그래서 정부가 예전에는 그렇게 백신 관련해서 크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고 외국에서 맞고 좀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따라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빨리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이 1년에 백신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올해는 어쩔 수가 없었죠. 예. 뭐 이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많은 확산이 일어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부작용만 확인을 하고서는 그 나머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예방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급하기 때문에 18세 이하 영유아 또는 임산부에 대한 임상은 다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은 추가로 이제 할 것이고 지금 보는 것은 2개월, 3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부작용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일반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외국에서는 지금 다 맞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 것이냐는 이런 불안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사실은 영국에서 맞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두 달 정도만 봐도 이 단기적인 부작용이 확실히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바로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더 상황은 더 좋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1,400만 정도가 맞은 이후에 어떤 물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 접종을 더 할 수 있을지가 지금으로서는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 물량 자체가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많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주말 사이에 좀 빠르게 번진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영국에서 바이러스 변종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4단계 조치를 하기도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가 세다 그러는데 뭐 사실 현실에서 70%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백신이 듣는다 안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관련 내용을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많이 퍼져 있고 뭐 퍼졌다는 게 수천 명 정도인데 영국 이외의 네덜란드라든지까지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염력, 전파력이 70% 정도 되고 감염 대생산 지수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수가 0.4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감염력이 세진 것, 전파력이 세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실제로 그것이 뭐 독성이 더 강하다든가 혹은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덴마크의 그 밍크에서 나온
바이러스도 좀 변종이었고 그것도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었는데 예. 이 지금 모든 이 바이러스들의 변이는 지금 이 백신들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서 그다지 큰 걱정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변종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 백신이 말을 안 들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예. 이 백신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접종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계속 남아는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변종이 나올까는 아마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만 하더라도 내년에 완전히 이게 없어진 종식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 남아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 있으면서 환자들을 만들겠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은 종식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연말이죠.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는 주간이고 또 심지어 금요일이 휴일이어서 아마 좀 설레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시청자분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1년 내내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개인 위생, 거리두기, 사람 만남 다 자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연말에 와서 잘못되게 되면 결국은 다 못한 나라들이라 예를 들어 일본이랑 다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지금 겨울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3단계 그 이상의 락다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출 금지까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뭐 매번 1, 2주입니다만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이동량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잘 넘길 수 있느냐, 즉 백신을 맞을 때까지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말에는 가능한 한 외출하지 마시고 어디 여행도 가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식구들하고만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 지침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 굉장히 위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이번 연말 잘 보내서 설 명절은 그래도 조금은 완화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